자, 오늘 이 시간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름을 틀려가지고 실수를 정말. 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돈이 되는 이슈를 통해서 다양한 경제 전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거래 대금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그냥 옮겨갔는 줄 알았는데 전체 거래 대금 자체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배나 넘게 늘어났다고요? 네. 거래가 작년 말만 해도 한 10조 원대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 한 27조 원 정도로 한 뭐 27조. 네, 그러니까 한 3배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주도한 게 주로 이 개인 투자자, 개인들이 작년만 해도 말에 한 7조였는데 이번 한 20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야말로 3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 전체 투자 거래 금액 중에서 개인이 이번 74% 정도. 작년 말만 해도 한 64% 정도였는데 네. 10%포인트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주도하는 시황이 지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굉장히 많이 나타낸 가운데 있어서 코스피도 못지않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가 2,500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 지수가 이제 이렇게 2,500인데 지금까지 한 근 1년간 그 2,400, 그 500을 잘 안 넘으면서 왔다 갔다 박스권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국제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점 수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오랫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생각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좀 더 뭔가 기회만 오면은 이제 상승 기류를 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개인들이 좀 급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다만 이 세계 경제가 이제 좋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만 IMF 등 그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낮게 자꾸 낮추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국제 시장의 정보만 갖고 믿다가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상황, 주식 시장만 보면은 최근 한 달 반, 2달 사이에 시장이 많이 올라갔고 그 가운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 시장만의 특수성을 좀 갖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사실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특히나 이제 배당 관련해서도 배당을 하는 기업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원래 작년도에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실제는. 그쵸. 네, 사업이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제 배당을 또 보면 그 배당에 했던 그 기업 수를 보면 오히려 조금 늘거나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배당금 전체의 총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죠.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나 기업은 가능한 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당을.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자들은 주가도 빠진 상태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은 배당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기업도 투자자들의 마음을 읽고 그거를 읽으면서 배당의 성향을 작년에 한 35%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이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맞춰주고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배당 활성화를 좀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 배당 활성화라는 게 이제 배당 성향이 얼마큼 이제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배당 성향이 이제 높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주에게 환원을 한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회사에 유보해서 투자 자금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시장에서의 그 현금의 수요와 그런 것이 기대가 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기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유지해주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국거래소 등에서도 가능한 한 이런 배당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 대비해서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좀 아직은 아쉽기만 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 앞으로도 더 확대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일부에서도 확인했듯이 테슬라 실적이 우리 시장에도 가장 큰 화두가 됐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 가장 큰 배경은 네, 이 테슬라가 네. 스스로 그렇게 이제 정책을 가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계속 인하하고 가격을 내려요. 올해만 해도 6번 내리고요. 그러니까 요번 달에도 8일 날하고 7일 날하고 18일 날 두 번이나 또 내렸어요. 네. 그것도 뭐 요번에 보니까 모델 Y가 3,000달러, 우리나라 달러 하면 한 400만 원입니다. 네. 또 뭐 모델 3는 한 2,000달러를 내리고 그게 일주일 전만 해도 또 각각 모델 Y가 2,000달러, 모델 3가 1,000달러 내려주셨었거든요. 이렇게 내리는데 그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네. 가격 변동이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가격을 내리는 것이 소비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한 작년에 1분기 한 37조를 보였는데 그 매출은 늘었어요. 24%를. 네. 그러나 수익 측면에서 보면 3조 정도 보이면서 거꾸로 24%가 순위가 내려갔어요. 이제 이것은 시장 점유율 확대에 관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테슬라는 계속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쳤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1분기 실적은 순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런 가격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2분기에도 물론 매출 파이는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순이익 감소가 계속 불가피하겠네요. 네. 지금 이 테슬라의 지금 그 경영 정책 최근의 정책은 지금 자기들가 선두주자로서의 전기 자동차 등 이런 것을 끌고 가고 있는데 포드나 그 리비안 등 그다음에 현대 등 그 관련 경쟁 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목을 좀 일단 잡아서 늦추고 또 자기들의 그 기술 경쟁력 이런 측면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가격 정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순이익에 대한 개선은 좀 당분간은 2분기에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네.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쪽에서도 뭐 미국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반도체 지원법 시행 전격 합의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방어하랴, 유럽 방어하랴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럽도 네. 유럽이 그 사실은 반도체의 장비에서는 상당한 SML이라고 네. 네덜란드의 TSML. SML. ASML. ASML. 네, ASML. TSMC와 헷갈렸군요. 네.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네. 거는 아주 독점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가 제대로 장비가 보급 못 받으면 반도체 생산은 거의 어렵게 되는 정도의 슈퍼월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유럽이 팹리스라고 그래서 이 반도체 설계는 아주 이 경쟁력의 회사인데 다만 반도체 자체를 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점유율이 9%뿐이 안 되는데 이걸 30%를 이걸 20%를 2030년까지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 투자를 430억 유로, 우리나라로 한 62조 정도 되는데 이런 걸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EU 반도체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각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유럽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럽 반도체 자국주의 강화, 그러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국 산업에 관련해서만 더 보호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게 되는데 국내 반도체 기업은 뭐 얼마만큼의 불가피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게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지금 팔리지 않아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뭐 각 생산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그게 시장 전체 수요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선도 국가로서 그 소부장, 맞으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 소재, 뭐 장비 등이 여러 우리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중소기업 등 이런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또 오히려 기회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유럽에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뭐 유럽
자체 생산과 또 우리나라도 진출하고 사실은 그 이 대만서도 TSMC도 그 상당수를 지금 그 유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도 지금 유럽에 투자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소부장 측면에서의 반도체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도 투자해야 되고 유럽도 투자해야 되고 앞으로 너무 그렇습니다.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 가운데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애플이 사실 그동안에는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네.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에서 1위를 다시 탈환했다고요? 글쎄요. 그런데 1위를 탈환했지만 너무 불안한 1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쫓아오는 거죠. 예, 올라갔다는데 이게 분기별로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은 2월부터 신제품을 막 내놔요. 그런데 애플은 아시다시피 한 9월쯤 하반기에 가을에? 내놔요. 네. 그러면 상반기는 우리가 이 그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았다가 9월쯤 되면은 또 우리가 거꾸로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작년에 봐왔고요. 올해도 이제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뭐 1위를 탈환했지만 그 우리나라의 삼성이 22%, 애플이 21%, 1% 차이예요. 옥신각신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뭐 크게 이제 볼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1분기 한 4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휴대폰이 좀 살려서 이쪽 부분이 한 3조 정도 이게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이 그 휴대폰의 강자로서의 역할이 좀 더 노력해야 될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전해진 소식 가운데 저는 이제 주말에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네. 그 삼성의 폴더블 폰을 예. 쓴다 아, 이런 얘기를 네.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좀 주중에 전해진 소식이 예. 삼성이 이제 구글이 아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을 예. 차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네. 그 앞으로 구글과 삼성이 경쟁을 하게 되지 구글이 또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이게 구글이 하려고 저번에도 한번 했다가 좀 네. 잘 안 되긴 했습니다만 구글이 그야말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꽉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쵸? 삼성 거에. 네. 예, 삼성은 그야말로 하드웨어고 이런 면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는 구글이 이제 전화기를까지 내놓는 건데 이게 픽셀 폴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 지금 나와 있는 폴드 뭐 3, 4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좌우로 여는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쟁 의식과 함께 또 MS가 그 챗 GPT를 이제 주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빈 검색이 상당히 또 경쟁력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삼성도 좀 구글 검색보다는 그 MS의 빈 검색을 좀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픽셀 폴드에 대한 경쟁적 차원에서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과연 앞으로 이 구글의 폴더블 폰이 나오고 만약에 정말 삼성이 빙을 선택하게 되면 또 이 구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TF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깡통 전세, 뭐 전세 문제, 사기 문제 굉장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구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여러 뭐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당 이런 데서는 아예 공공 매입도 해야 되지 않냐. 매입하고 또 뭐 임차를 해주던 이렇게 하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당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그 이 임차인들이 우선 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어서 살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또 긴급 대출을 좀 해드리고 또한 그 임시 거처도 마련하는 등 이런 이제 대응 방안이 이제 오는 것인데 다만 그 이 공공기관이 직접 그런 아파트나 이런 걸 사게 되면은 사실 그게 뭐 지금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동탄에서도 오피스텔도 수백 채가 지금 전세 사기성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각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이걸 대처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 매입 측면에서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 이 임차인들의 우선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긴급 대출 등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는데 오늘 또 회의를 하겠다 하고 하니까 한 번 더 진전을 한 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TF팀의 구성 그리고 그 후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돈이 되는 이슈 전반적인 경제 이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인천대학교 경영학부의 홍기용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